참 이렇게 또 오늘 케인이 아니라 카네가 등장을 하면서 결국 손흥민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토트넘의 경기력, 특히 공격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이번 시합에서 또다시 확인이 된 거죠. 씁쓸합니다 진짜. 안녕하세요, 볼레TV 성욱입니다. 토트넘이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승리를 따내는데 실패했습니다. 토트넘은 이 대회에서 자타공인 우승 후보 1순위로 분류가 되고 있는 팀인데요. 출전할 수 있는 선수들 대부분을 선발로 투입을 하면서 첫 승을 노렸습니다만 졸전도 이런 졸전이 없을 거란 생각이 들 정도로 부진한 경기 속에 무승부에 그치고 말았습니다. 게다가 부상자들도 속출해서 주말 첼시전을 앞두고 아주 안 좋은 분위기 속에 프랑스 원정을 마치게 됐는데요. 얻은 건 승점 1점 뿐이고 잃은 건 굉장히 많았던 경기,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조기 복귀를 우려했던 게 괜한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도 암울한 시합이었습니다. 짚어볼 부분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 가장 먼저 얘기를 나눠야 될 주제는 역시 이 팀의 대표 스트라이커죠. 바로 해리 케인입니다. 와, 진짜 해리 케인 올 시즌 정말 힘듭니다.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직 한 골도 뽑아내지 못하고 있는 해리 케인인데요. 손흥민 선수가 빠진 지난 주말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슈팅 0개에 상대팀 박스 안에서 볼터치 0회라는 최악의 경기를 펼치면서 정말 안 좋은 평가들을 받았었는데 오늘도 그에 못지않게 부진했습니다. 해리 케인을 사랑에 맞지 않는 풋볼 런던에서조차 평점 5점을 줬으니까요. 그리고 이 경기 결과가 2대2였기 때문에 경기를 안 보고 결과만 보신 분들은 그래도 토트넘 공격이 어느 정도 했나 본데?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. 경기 기록을 보면 점유율은 좀 앞섰습니다. 하지만 대부분 하프라인 근처 또는 자기 진영에서 이렇게 뺑뺑 돌린 거였고요. 슈팅 숫자 10대 18로 뒤졌고요. 유슈팅도 4개이긴 한데 대부분 위력이 없었습니다. 특히 이날 넣은 두 골이 하나는 상대 수비 자책골이었고요. 뒤늦게 2대2 동점을 만들었던 호이비에르의 동점골도 상대 수비의 거의 자책 도움이었습니다. 상대 수비의 실수를 이게 운 좋게 호이비에르 앞에 떨어져가지고 이제 골이 나왔기 때문에. 그리고 해리 케인 같은 경우에 상대 자책골로 연결된 그 크로스, 이걸 모우라가 크로스로 올린 게 상대 수비 맞고 들어간 건데 원터치 패스 그거 딱 하나, 그것 빼고는 정말 모습도 거의 보이질 않았습니다. 여기 기록에서 보시면 키패스 1개가 나온 게 이제 그거고요. 나머지는 기록만 봐도 처참합니다. 아니 케인한테 공이 안 오는데 뭘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경기 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이 케인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소극적이고요. 정말 그 입중계 할 때도 보면 몇몇 분들께서 태업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그렇진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정말 그런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움직임의 폭도 좁고 어떤 전력 질주를 하는 모습도 잘 보이질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 기록 보시면 공중볼 경합 시도 자체가 0회입니다. 0회입니다. 0회. 그러니까 지난 경기랑 다르게 박스 안 볼 터치는 몇 차례 있긴 했습니다만 공중볼 물론 동료들의 크로스나 패스 연결이 좀 부족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뭔가 이렇게 파워 있게 계속 상대하고 부딪힌다거나 끌어낸다거나 공중볼 경합을 띄워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취약했고요. 드리블도 0회, 크로스 시도도 0회. 그러니까 굉장히 좀 공격적인 기여도가 없었다. 이날 카네는 이날 카네였어요. 54분 뛰고 2004년생 공격수인 데인 스칼렛하고 교체가 되어서 나갔습니다. 첼시전 데뷔해서 이제 휴식을 주는 것 같긴 했는데 아무튼 이날 25차례 볼터치 하는 동안에 위협적인 위치에서 공을 잡거나 연결해주는 장면이 거의 없었습니다. 이날 그렇다고 스타드랜 선수들이 해리 케인을 2중 3중 수비를 했던 것도 아니거든요. 참 케인 폼이 올라와야 손흥민 선수가 없어도 토트넘이 승점을 좀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손흥민이 돌아왔을 때 상위권 경쟁을 해 나갈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로 좀 그냥 좋지 않은 토트넘 그리고 해리 케인입니다. 참 이렇게 또 오늘 케인이 아니라 카네가 등장을 하면서 결국 손흥민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토트넘의 경기력, 특히 공격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이번 시합에서 또다시 확인이 된 거죠. 씁쓸합니다 진짜. 그리고 이번 시합 토트넘이 공격이 제대로 안 풀리는 걸 확인한 걸 넘어서 주요 공격 자원들을 부상으로 잃게 됐다는 점에서 정말 손해가 막심한 경기였습니다. 이번 스타드랜 원정 경기 선발 라인업인데요. 4-2-3-1 포맷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이 부상자들 나오고 하면서 4-3-3으로 바뀌었는데 중원이 아무튼 굉장히 어떤 포맷이든 간에 참 깝깝하긴 하더라고요. 운돈벨레가 이날 선발로 모처럼 나와서 이제 좀 반가웠고 또 종종 좋은 모습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역시 이 친구도 공격과 연계 유의미한 장면들은 많지 않았습니다. 현지 평점들은 잘 나왔던데 그리고 이 라인업이
주말 첼시전 감안해가지고 일부를 좀 선발해서 뺀 라인업이긴 합니다. 뭐 호이비에르, 뭐 델레알리, 요리스 뭐 이 정도. 하지만 이 세 선수를 빼면 거의 뭐 가용자원 최대한 끌어 모아가지고 좀 주전급 라인업을 짠 거거든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력이 참 안 좋았어요. 아 그리고 제가 입중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은돈벨레가 한동안 안 보여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깜빡하셨을 것 같은데 정말 토트넘에 지난 6년간 엄청나게 많은 걸 안겨다준 손흥민 선수가 그 올 시즌 앞두고 재계약을 하면서 연봉이 많이 올랐다, 뭐 대박 계약이다 현지 그런 보도들이 나왔잖아요. 그렇게 도달한 급여가 주급 20만 파운드인데 은돈벨레가 지금 인제 같은 금액이 됐다는 거. 이거는 좀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? 지금 공식적으로는 알려진 대로 자료만 따지면 해리 케인, 은돈벨레, 손흥민 이 세 명이 토트넘의 최고 연봉자인데 주급이 다 20만 파운드로. 근데 계약한 시기를 보면 이거 좀 억울해요. 현지 언론들 막 좀 그렇게 띄워준 거 이해가 안 갑니다. 자, 아무튼 이렇게 라인업을 짜고 나왔는데 은돈벨레 말고도 부상 중이던 이 베르베인이 선발로 나온 게 좀 약간 의외이긴 했어요. 왜냐하면 좀 회복이 과연 됐을지 안 됐을지 좀 의문이었던 상황인데 원정을 간 걸 넘어서 선발로 나왔으니까. 그런데 경기 도중에 부상 막 회복했던 부위를 또 다쳐가지고 실려 나갔습니다. 이달 초 A매치 갔다가 베르베인이 왼쪽 발목을 다쳐서 왔잖아요. 그래서 한 경기 쉬었는데 좀 빨리 복귀한다 싶더니 그 발목 그대로 또 다친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손흥민 선수 3시즌 쉬어가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. 한 경기 앞당기려다가 한 달, 두 달 이거 뭐 길게 쉴 수 있는 거니까.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근육 전담하시는 국내 팀닥터께서 어제 긴급히 영국으로 출국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지금 첼시전 출전을 위해서 좀 마지막 스퍼트를 한다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. 좀 걱정입니다. 뭐 물론 좀 완쾌가 돼서 아무 문제 없이 뛸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사실 이런 근육 부상 같은 게 참 조심스럽기 때문에 그리고 이 베르베인만 다친 게 아니라 이날 그 뒤에 이제 루카스 모우라도 채워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한 채로 나갔어요. 본인은 계속 뛰려고 의지를 보였는데 뭐 움직이는 뭐 뛰질 못하더라고 아예. 그래가지고 나갔어요. 그래서 프랑스 리그 앙이 굉장히 거친 리그거든요. 정말 이날 스타드랜 선수들이 토트넘 상대로 정말 가열차게 갖다 박더라고요. 심판도 하필이면 좀 휘슬을 또 아끼는 분이 맡아가지고 조마조마했는데 정말 양쪽 날개가 다 꺾였습니다. 부상으로 아웃이 됐어요. 주말 경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토트넘 지금 손흥민, 다이어 부상 그리고 루카스 모우라 이날 다쳤고 또 베르베인까지 다쳤고 탄강가는 지난주 퇴장 때문에 못 나올 거고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이제 입국해서 합류한다고는 해도 컨디션 솔직히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상태니까.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지금 부상자나 이탈자가 없는 포지션이라고 해서 걱정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특히 토트넘 양쪽 풀백 진짜 이날 스타드렌이 뭐 좋은 팀이죠. 좋은 팀인데 아무리 그래도 지난 시즌 리그앙 6위였던 팀이고요. 올 시즌은 아예 지금 뭐 카마빈가도 레알 마드리드 이적했고 특히 이날 경기에서 그 벨기에 대표팀의 정말 스피드 레이서 도쿠 선수도 안 나왔거든요. 그런데 이 팀이 지금 이번 시즌에 프랑스 리그앙에서 5경기 1승밖에 못하면서 11등이거든요. 근데 이 팀 상대로 측면이 완전히 털리는 장면들이 너무 자주 나왔어요. 그리고 측면 내주면 크로스를 또 거의 다 통과시켜주면서 참 깝깝하더라고요. 사이드에서 이렇게 못 막아주면 정말 축구 수비하기 어렵죠. 진짜 경기 보다가 실수가 터지는 장면들이 여러 번 있을 정도로 도어티, 데이비스, 번갈아 삽질한 그런 경기였습니다. 크로스 못 막는 건 그렇다 쳐도 센터백들이 막아가지고 정말 힘들게 뺏어가지고 그 연결해줬는데 이걸 걷어내지도 못하고 다시 상대한테 정말 갖다 바치는 장면들 나오면 어떡합니까? 그리고 이게 오늘 경기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. 벤 데이비스 당장 뭐 지난주 육각수 핸드볼 PK 내줬죠. 도어티는 뭐 오자마자 완전 이진급 경기력 보여주기 시작해가지고 뭐 아직까지도 회복이 안 되고 있고 무리뉴 감독이 도어티 한심하게 바라보던 이 장면 다들 기억하시죠? 이 친구 울버햄튼 시절에 아니라는데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. 답답하고 왼쪽은 레겔론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잘 해주고 있는데 오른쪽은 참 걱정이에요. 이 팀 진짜 뭐 상호 합의하에 갈라선 오리에라도 다시 데리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. FA 선수는 이적 시장 상관없이 영입이 가능하니까. 아무튼 전 이날 그 스타드렌이 처음에는 토트넘 두려워가지고 두 줄 수비 쫙 붙여가지고 경기 시작을 했거든요. 근데 막상 경기를 해보니까 토트넘 별거 아니거든. 그러니까 이때부터 속공 막 올라오면서 토트넘이 굉장히 고전했습니다. 스타드렌이 이겼어야 되는 그런 경기였어요. 아주 실망스러운 시합이었고 손흥민의 공백 얘기를 다시 꺼내들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경기였습니다. 게다가 부상자도 많이 나오는 바람에 이런 게 너무 많은 토트넘인데 모우라 나간 뒤에 에메르송 로얄을 오른쪽 윙어로 넣는 걸 보면서 누누 감독도 참 답답하겠다 싶더라고요.
이번 주말 첼시전인데 첼시가 지금 장난 아니죠. 아주 강력한 우승 후보입니다. 지금 디펜딩 챔피언스리그 챔피언이고 지금 4경기 3승 1무 9득점 1실점입니다. 이 루카쿠 누가 막을 거야? 토트넘이 자꾸 손흥민 복귀 희망을 거는 이유 걱정스러우면서도 이해가 안 될 수 없는 그런 경기였네요. 네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볼리TV 저는 서영이었고요. 언제나처럼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. 볼빠?